이거 좀 의미 있게 열심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타이밍에 맞게 좋은 책을 선정해서 읽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어 그 관계라는 게 우리 어떤 집에 놀러 갔을 때 집이 막 크고 막 좋은 게 막 있으면 놀러 갔을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이 집 여기 되게 잘 사나 보다. 잘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이제 좀 조그만 집 조그마거나 뭐 이렇게 뭐 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이러면 "아 못 산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틀린 말이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집이 좋고 그 사람이 돈이 많다 이러면은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는 그냥 부자다 그러는 거고, 돈이 없고 뭐 조그만 뭐 이렇게 안 된다 이러면은 그냥 가난하다 그러는 거고, 사실은 잘 산다는 말은 사이가 좋다는 말이래요. 근데 사이가 좋다는 말이 잘 산다는 말이래요. 그래서 얘기했듯이 관계가 좋고 사이가 좋으면 잘 산다는 말인데, 근데 우리가 부부 사이가 좋기가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사이가 좋으려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저희 이 관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보면서 말 센스 뭐 말에 대한 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좋으면 관계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관계가 좋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언어가 좋아야 되는데, 그 언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좀 기분 나쁜 것도 나쁜 말 나쁘게 해야 할 말도 예쁘게 얘기하고 좋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연기가 필요하대요 어떨 때는. 그래서 연기라도 해 주면 그건 정말 그 연기의 노력, 그 노력이라도 하는 거다. 부부 사이 얘기예요. 부부 사이 예를 들자면. 그리고 또 이제 언어가 좋은 게 또 특징이, 상대에게 우리가 어떤 때 남편한테 감동을 하냐면 나한테 관심 있다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얘기했는데 그걸 기억해 줘 가지고 너 이거 좋아했지?" 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관심 있다는, 너에게 관심 있다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너를 좀 높여 주는 그런 말이라든지 공감해 주는 말이라든지, 이런 언어가 사이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이를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한테도 사이가 되게 네 가지 사이가 있잖아요, 관계가. 그중에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지려면 그때 가끔 힘들 때, 우리가 좋을 때는 말고 힘들 때 우리가 나 자신한테 셀프 텔러가 있대요. 그래서 나 자신한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막 너무 힘든데 "야 너 이 정도면 괜찮아. 너 잘 될 거야." 뭐 이런 나 자신의 셀프 텔러가, 그게 셀프 텔러가 이제 나올 때는 내가 아주 힘들 때 들었던 모든 말의 합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 자녀에게 "너는 너를 내가 낳은 것만으로도 행복해." 뭐 이런, 부모님이 자녀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아이가 힘들 때 그런 셀프 텔러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참 언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제가 이제 다른 강의를 들었고요.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좀 더, 근데 그 언어가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표정, 영혼의 영혼의 언어가 뭐냐면 바디 랭귀지. 바디 랭귀지가 그 표정이라든지 뭐 제스처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거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첫 번째 우리 김효린 사장님, 네, 준비되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 관계 상담소라 그래서 내 목소리가 별로 안 큰가? 잘 들립니다. 그 관계 상담소라 그래서 4 가지 상황에 대한 질문과 인제 답변에 대한 이야기가 인제 이어지는데, 첫 번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항상 불평불만인 동료 옆에서 잠시만요. 불평불만인 동료 옆에서 되게 듣기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직장 동료라서 그 사람과도 잘 지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속에서 인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해주는 해결책은 듣고 있어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번은 들어주었더라도 최대한 그 동료와 말을 섞지 않을 수 있도록 거리를 두는 것. 근데 막 갑자기 얘기를 안 들어준다거나 막 피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불편하지 않을 선에서 거리를 적당히 주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항상 그 동료는 불평불만만 할까에 대한 이유가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이 말이 되게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밑에 만족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 성취의 문제도 아니다. 만족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존중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그 사람이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이유가 어떤 상황적으로 되게 항상 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 비교했을 때 항상 그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불만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와 맞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있는 그대로 보여줬을 때 그런 나의 모습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지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감정을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어 또 시간이 부족할 만큼 그거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워요. 흔히 어렸을 때 왜 초등학교 가면 발표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도 되게 그런 편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두려움이 좀 없어지면서 발표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 잘 못하면 다음에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마음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두려움을 맞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특이했던 게 불면증이 심해서 치료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의사가 뭐 약을 지어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음 날까지 자지 말고 버티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설지향 기법이라고 오히려 그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대상과 대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그거를 조금 나아질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왜 그 사람은 입만 열면 잘난 척일까요? 일단 입만 열면 잘난 척을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늘 그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상대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라고 하는 게 좀 되게 웃겼거든요. 그 사람도 얼마나 적지 않은 심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으니 그냥 참고 이해해주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봐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히려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내면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왜 그 주사 부릴 때 그 자기의 성격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조용한 사람은 주사 부릴 때 되게 시끄럽거나 아니면 오히려 활발하게 되고, 그리고 되게 평상시에 엄청 조용한 사람 주사 부릴 때 막 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속마음과 어떤 다른 그걸 감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서 잘난 척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화부터 내는 상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대처하는 방법이 일단 처음에 그 사람의 말을 공감해 주면서 시작을 하래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짜증이 나신 거군요. 짜증이 나신 거군요. 그 다음에 상대에게 당신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 감정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화가 누그러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 상담소 카테고리 자체가 직장에서 흔히 부딪힐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금 제가 한 그 챕터의 마지막에 "회사 동료들 모두와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일만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로 지내면 됩니다. 동료와 친구를 구별하세요. 동료가 친구처럼 내게 잘 대해주기를 기대하면 나만 힘들어집니다." 라는 걸로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 상담소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박하선 그 연예인 중에 박하선이라고 있잖아요.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배우자가 걔 또한 연예인이잖아요. 류수영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 막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처음에 뭐 이런 시댁 관련 문제로 힘들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 뭐 처음엔 힘들었다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괜찮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괜찮을 수 있었을까요?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어떤 그런 시어머니다 남편이다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서운하대요. 근데 그들이 애초에 나와는 다른 남이었었는데 그 남이 나랑 친하게 지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는 게 오히려 남이 나를 사랑해주는 거라고 반대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라는 마음을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관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렵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뭐 이거랑 조금 별개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랑 정말 나한테 꼭 잘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나와 항상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조금 더 내 마음을 좀 넓게 생각을 하면은 좋지 않은 인간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효림 사장님이 정말 젊은 피답게 굉장히 야무지게 잘 발표를 해 주셨고 이 내용을 요약해서 어제 이제 레자 선생님이 요약해 주신 그 내용을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공감되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뉴스키를 막 잘했던 게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이 '내가 더 사랑한다. 내가 더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먼저 전화하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쪼끔 두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좋아하니까 당연히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들이대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더 쉬운 것 같아요. 또 관계에 대해서 '내가 더 상대가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쪼끔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밀당 같은 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멋진 이상인 사장님 준비되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자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할게요. 어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어 4 가지 챕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을요. 음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영혼이 빈곤한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남을 험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 무표정, 그러니까 표정이 없이 그냥 있으면 상대방이 계속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면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공감하는 말은요.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을수록 내 것을 내주어야 한다." 이 말이 저는 가장 공감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워요. 이런 거는 이제 불안 신경증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이게 사회 공포증으로 된대요. 그래서 요즘에 공황장애가 많잖아요. 제 주변에 보시면 제가 아는 분만 공황장애가 5 명이 있어요.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 사회적 지위가 높고 정말 소위 말하는 잘났다는 분들이 공황장애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 신경증은 누구한테나 쪼끔씩은 있는데 그냥 쪼끔 '내가 너무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면 쪼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는 입만 열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저 사람은 잘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롭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러니까 주변에서 인정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굳이 잘난 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고 진짜 자기 모습을 들키기가 싫어서 매일 지옥에서 산다는 표현을 하는데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잘난 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면에 또 이런 게 있으면 또 '그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잘났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다 인정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내면이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화부터 내는 상사한테 뭐 꼭 상사가 아니더라도 화부터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인제 들어주는 거죠. 공감이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좀 듣기 싫더라도 공감을 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조곤조곤 하는 거고 나는 화를 내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은 정서적인 관계를 끊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할 건 그냥 일하고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끊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읽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모습들이 나한테도 쪼끔씩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인간관계를 할 때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식도 말을 안 듣고요.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이 내 맘에 들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면은 누가 그렇게 밉지는 않고요. 인간관계 할 때 좀 편한 것 같아요. 뭐 누구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관계를 하니까 그게 쪼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이상희 사장님은 제가 항상 '스폰서가 누구야?'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세상에 음성도 좋으시고 게다가 이성도 좋으시 이 정말 이 책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나도 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책을 볼 때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보고 이런 거보다 '아 나도 이런 면이 좀 있는데 고쳐야겠다. 아 부끄럽다.'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표해 주시니까 '아 정말 인성도 훌륭하다. 우리 이상희 사장님.' 진짜 항상 '아 이분은 크게 성공하실 분이라는 그런 에너지가 항상 들고 스폰서는 누군지 정말 좋겠다.' 이런 뭐 여기 계신 분 다 그렇지만 네 하여튼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목소리까지 좋으시네요. 네. 다음 분. 네. 다음 분 우리 이은주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요."라는 제목으로 먼저 그 회사 동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부정적이거나 험담하는 사람들, 또 불평불만 늘어놓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일하는데 인제 그런 힘든 부분들은 보통 보면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 빈곤하고, 그리고 또 불만족과 불평의 문제는 그 사람의 자존감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능력이 뛰어나고 자기가 채워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남을 험담하거나 남을 끌어내리지 않고 부정적인 에너지만 뿜는 사람들은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무표정한 모습으로 조금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데요. 저도 이상인 사장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하고 굳이 같이 이렇게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요. 제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 사람한테 영향력을 주는 방법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그리고 항상 듣기 좋은 말을 해 주고, 그리고 인제 잘 지내고 싶은 그런 이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
그러면은 그 사람도 어느 순간은 귀를 열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선 게 두려워요. 불안이라는 게 저도 요번에 그 사회자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어라는 마음보다는 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 욕하면 어떡하지? 나쁜 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굉장히 앞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더 잘하라는 왜냐면은 나의 불안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수를 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기 때문에 더 준비를 하고 더 연습을 하고 하지 않으려고 더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도 뭐 나쁘진 않지만 어 어찌 됐든 간에 너무 완벽하게 평가를 받고 너무 완벽하게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다 보는 마음보다는 어 내가 인제 그런 주눅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보여지는 것을 좀 이렇게 음 영향력 있게 어 하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은 어 격려를 해 주고 용기를 가지게 두려움과 맞서는 용기를 내보라는 그런 조언을 해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입만 열면 잘난 척을 해요. 어 이거는 사람들마다 본질적으로 다 조금씩 갖고 있는 부분인데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커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정받고 싶은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더 노력하면 되니까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커지면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를 더 과대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대평가를 하면 남들 눈에 더 빨리 눈에 띄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는 약간 그런 자기 과시가 심하기 때문에 좀 보기가 꼴불견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마음으로 상대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거를 기억하십시오.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어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자기애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매력을 발견해서 계속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좋은 언어로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화부터 내는 상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 이 부분은 상대가 나에게 상습적으로 화를 낸다면 참지 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왜 나에게 화를 내는지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짤 필요가 있고요. 그럴 때는 무조건 참고 들으세요. 그가 나에게 왜 화가 났는지 그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먼저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히려 제가 인제 마음을 추스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화가 나셨군요. 그랬군요. 제가 이렇게 해서 짜증이 나신 거군요. 하고 이렇게 같이 공감해 주면서 시작을 하고 그래야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그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사람으로부터 굳이 나를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관계를 끊으세요. 회사 사람들과 모두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동료가 친구처럼 내게 잘 대해 주기를 기대하면 나만 힘들어집니다. 결론은요. 나부터도 항상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면 그런 사람들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항상 즐겁고 재밌는 우리 이은주 사장님 리더스 아침에서 발표 사회 보시는데 저는 사실 이은주 사장님 보면서 너무 귀엽다. 사회 보시는 게 너무 귀엽고 정말 노력하신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룹을 대표해서 그렇게 사회 보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제가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 책에서 보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막 관계에 있어서 보면은 누가 이렇게 바뀌길 바라잖아요. 이 사람이 좀 말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 사람 얘가 좀 살도 좀 뺐으면 좋겠고, 좀 살쪘으면 좋겠고, 좀 더 이뻤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거를 저도 되게 인스타에도 뭐 The Way I Am 막 이러고 막 올렸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거는 신만이 그런데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신은 중심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중심을 보고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을 사랑하는 거는 신인데 여러분도 자녀 사랑하죠. 자식. 저는 자식이 없어서 정말 모르는데 자식이 너무 끔찍히 사랑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런데요. 너무 자식을 사랑하면 너 이쁘지? 내가 너 그렇게 키웠어 이러면 하잖아요. 저희도 엄마한테 제가 막 고양이 이뻐할 때 너 내가 그렇게 키웠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누군가나 아니면 무엇을 너무너무 사랑할 때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뭔가를 진짜 사랑하고 가치 있는 발견해서 그것을 정말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 철이 없다는 소리를 그래서 듣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사랑하고 뭔가 누군가를 끔찍히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은 레예요. 도가 지나치고 네 미치기 직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레지나 사장님 말씀 스피치 듣겠습니다. 네, 마무리 듣겠습니다. 네.